안녕하세요. 순상 밀톡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천안함 피격 10주기하고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이해서 잠수함을 잡기 위한 대잠 전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세계 최강의 해군함은 영국이잖아요. 근데 영국은 잠수함을 비겁한 무기로 인식해서 별다른 개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대칭 전력, 즉 그 수상함 전력에서 열세였던 독일은 잠수함을 이용해서 영국 해군을 피해 다니면서 상성과 같은 비무장 함선을 기습합니다. 근데 1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잠수함 성능이 크게 부족해서 매우 제한적인 정가만 올릴 수 있었는데 대신 비대칭 전력이라는 면에서 잠수함이 대단히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독일은 간파했고 2차 대전에 유보트를 이용해서 연합군을 아주 공포에 몰아넣었죠. 특히 이제 잠수함을 집단으로 운용하는 늑대대 전술은 영국을 패배 직전까지 몰고 갔었습니다. 근데 전파 기술이 가장 앞섰던 나라가 영국이죠. 그 영국은 이 전파 전자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잠수함을 찾아내는 물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소나라고 불리는 물건이죠. 소나는 사운드 내비게이션 앤드 레인징이라는 긴 용어의 약자입니다. 음파를 사용해서 목표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물속은 전파가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파를 이용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모든 전파가 물속을 통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주파는 물속을 통과할 수 있긴 해요. 하는데 엄청 느리고 엄청 거리도 짧아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에 반해서 음파는 공기 중보다 수중에서 더 빠르고 길게 퍼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중 탐색에 적합합니다. 근데 사실 이 소나도 만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물속의 환경이라는 게 일단 너무 안 좋아요. 뭔가를 탐색하기에. 밀도가 공기 중에 800배죠. 해수층의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또 이 음파가 또 굴절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염분이나 압력 등등 수압 등에 의해서도 음파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속에서 뭔가를 찾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소나들은 이 모든 조건들에 맞춰서 음파를 송신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소나 같은 경우도 이제 종류가 나눠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소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죠. 액티브 소나라고 하는 능동 소나, 그다음에 패시브 소나라고 하는 수동 소나입니다.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음을 딱 발사해요. 그래서 그 발사된 음이 뭔가 물체에 맞고 되돌아오겠죠. 그거를 분석해서 물체를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잠수함 나오는 영화 보면 잠수함이 물 밑에 숨어 있을 때 적의 구축함이 지나간다. 그러면서 뭐 핑, 핑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바로 능동소나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축함이 소리 전파를 내보내는 거예요. 쭉쭉 내보내서 맞고 돌아오는 걸 지금 찾는 거죠. 근데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필연적으로 필터링이 힘들어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분의 능력이 낮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핑핑해서 좀 짧게만 돌아오면 무조건 폭내를 막 갖다 던졌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능동소나는 자기가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적함한테 내가 지금 널 찾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에 소나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수함은 이런 능동소나를 잘 안 씁니다. 그러면은 능동소나를 쓰면 안 되고 이제 그냥 수동소나를 써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수동소나는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가 신호 발신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한다는 거죠. 적의 소리를 듣기만 하는 거예요. 능동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적 함정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낼 경우 장비에 따라서는 300에서 9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물체도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엄청난 기술이죠. 그 다음에 레이더도 쓰여요.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 위로 떠올라야 되죠. 배터리 충전 때문에. 그래서 잠수함 같은 게 뭐 스노클 같은 걸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작은 스노클도 탐지할 수 있어요. 요즘 정밀한 레이더는. 이제 기자님이 생각하셨을 때 여러 가지 대잠 전력들이 있는데 일단은 최신 대잠 전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구축함이죠. 또 구축함 중에서 최고급함은 일단 이지스함이 떠오르는데 사실 이지스함은 대공방어에 초점을 둔 함정이잖아요. 근데 소나 시스템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알레이버 함정에 달린 견인 소나 같은 경우에는 유효 탐지 거리가 상당히 길고 방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신호를 탐지하면 즉시 대잠 헬기를 이륙시켜서 적 잠수함의 대략적인 위치에 이제 대잠 장비를 투하하죠. 그래서 범위를 좁혀나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뢰를 투하해서 잠수함을 격파하는 이른바 헌터 킬러 전술을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알레이버급의 플라이트 2A 모델에는 MH-60R 대잠 헬기가 이제 탑재되어 있는데 이 대잠 헬기에는 이제 신형 다중모드 레이더인 AN/APS-153이라는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수면 어디에서 잠망경이 올라오는지를 자동적으로 잡아내는 아주 무서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소노부이 숫자가 8개인데 이제 소노부이가 뭐냐면은 수중 청음 장치와 송신 장치를 갖춘 잠수함 탐지용 부표예요. 그러니까 얘가 부표가 딱 물에 떠 있어서 적을 탐지하면은 그 신호를 자기 헬리콥터한테 주는 거야. 어디에 있어? 그럼 헬리콥터가 가서 어뢰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대잠 초계기도 빼놓을 수 없죠. 대표적으로 P3 올라이언 대잠기가 있는데요. 우리도 한 16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대잠기는 무려 700대가 만들어져서 여러 나라로 수출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소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UIS-1 ASP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잠수함 음향 분석 장치인데 이 장치 덕분에 대잠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이제 어뢰만 탑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프 대함 미사일까지 탑재하고 있어서 대수상함 공격 능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P3가 터보프롭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터보프롭은 조금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계기로 나오는 게 P8 포세이돈인데 이게 737 800계열기를 기반으로 만든 대잠기입니다. 이건 제트기예요. 제트기이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P3에 비해서 20% 정도 빨라요. 대잠 작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속도인데 이 속도가 그렇다면 왜 중요하냐? 의심 해역으로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진 만큼 빨리 가서 훨씬 넓은 구역을 초계할 수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트기니까 훨씬 덩치가 커지면서 대형의 신형 장비들이 탑재될 수 있고 또 하나 최신형의 연안 탐지 레이더를 장착을 해서 아군 전투기나 함선이 자체 탐지 정보 없이 P8의 탐지 정보만으로도 이제 슬램 ER이나 하프 미사일 등으로 적 수상함이나 지상 목표부를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이형 조기 경보기, 그러니까 수상함에 대한 조기 경보기 이 정도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거는 정말 한국 해군 입장에서는 좀 부러운 건데 적 잠수함을 사냥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잠수함으로 찾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원잠이야말로 진정한 대잠 능력의 핵심이거든요. 미국은 공격 원잠을 뭐 60대 정도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LA급 공격 원잠만 한 45척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울프급 공격 원잠 3척, 그 다음에 와이어급 전략 원잠 18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모두 신형 고출력 원자로를 탑재하고 있고요. 소음 감소하고 방진 기술이 적용돼서 정수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아울러 최첨단 ELF, 즉 극저주파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깊은 심도에서도 안전하게 초계하면서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잠수함한테는 진짜 사신 같은 존재죠. 근데 또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링크 16까지 도입됐어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져서 운영이 더욱더 편리해졌죠. 링크 16이란 게 뭐냐면은 6해 공군이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전차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링크 16을 통해서 항공기에도 전송할 수 있어요. 또 항공기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차나 함정에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시울프급 공격 원잠은 적의 전략 원잠 물론 적의 공격 원잠이나 수상함 세력까지도 이른바 청소할 수 있게 설계된 군국의 초고성능 공격 원잠입니다. 이게 3척밖에 없는데 극도의 정숙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첨단 펌프제트 추진 기관이 있고 최대 자망 신호가 1000m고 무려 30년 동안 연료 교체가 필요 없대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잠수함이 단번에 모든 얘네 잠수함이 구식으로 만들었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 미국의 공격 원잠들은 이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운용 능력이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전략 공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주 무섭죠. 이제 여러 나라들이 공격 원잠의 그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나중에 공격 원잠끼리 뭔가 붙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적의 전략 원잠을 추적하는 게 공격 원잠이니까 적의 전략 원잠과
공격 원잠이 붙을 수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 현대 해상 전투에서 잠수함끼리의 전투는 벌어진 일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시는 분은 댓글을 주세요. 근데 자국 영해에서는 대잠기들이 충분히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다고 쳐요. 만약에 공해상에서 적성국의 잠수함인데 그 넓은 공해상을 어떻게 수색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도 잠수함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잠수함이 재래식 잠수함이라면 계속 뭐예요? 떴다 가라앉았다 하잖아요. 근데 무제한 자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격 원잠들은 이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 원잠이 필요하고도 가장 무서운 대잠 장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도 많은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우리 영해를 소유하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대잠 전력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앞으로 우리도 이런 대잠 시스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해가 안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과감한 투자를 이런 대잠 전력에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